2022년 8월 27일 오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67세가 되니까 이 안경을 껴야 창글씨가 보입니다. 안경을 안 끼면은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 안경을 요즘 최근에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버렸어요. 한 서너 개인가? 헤아리지는 못하겠는데, 세 개 아니면 네 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정도 버렸다고. 왜 버렸느냐 하면은, 안경을 끼고, 이제 이거, 뭐 주로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유튜브를 보다가, 뭐 잠이 들어버리면은, 일어나서 보면은 안경이 막 깨지가 있다고. 안경대 같은 것이 깨지가 있고, 안경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영 보기도 흉하고 이래가지고 또 몇 번 그러다 보면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린 게 많습니다. 안경을 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또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오늘도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저 안경을 하나 샀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은 보니까, 지금 이 시각에 보니까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이게 지금 반바지 입고 이랬는데, 반바지 입고 이랬는데 시원하다 못해 좀 추운 거예요. 에어컨 틀고 좀 이래 있으면은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시원한데 특히 이제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바깥에는 좀 더운데 말이에요. 버스를 딱 타면은 처음에는 뭐 시원한 게 엄청 좋잖아요. 좋은데, 아니 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야. 왜냐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왼쪽 눈이 좀 이상하네. 여기가 왜 이래. 너무 시원하니까 이제 조금 추우면서도 좀 차갑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설 일어서 가지고 그저 버스 위에 이제 에어컨 놓는데 그걸 좀 살짝 막아버린다고. 에어컨 바람이 더 이상 놓지 말라고 말이지.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꼭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시원한 걸 좀 지나가지고 조금 추워요, 지금 이 시각에. 그래서 따끔따끔한 게 말이지. 뭐 담요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발에 좀 덮고 싶기도 하고, 이 긴 바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짧은 바지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춥습니다. 그런 상태네요.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9월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바지는 못 입죠. 나에게 있어서는 여름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복합적이에요. 더우니까 이제 우리 집에 에어컨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름이 편해요. 특히 이제 뭐 출근할 때는 엄청 빠릅니다. 뭐 또 옷 입는데 뭐야, 우티하고 이거 반바지 입고 스레빠 신고 나가면 출근이니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양말 안 신지 엄청 편해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되면은 양발 신어야 되지, 막 내복 입어야 되지, 막 이거 신을 게 많다고. 그런데 기막이 챙겨야 되지, 목도리도 챙겨야 되지.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낫고, 또 이제 여름에는 물을 손에 한만 넣어도 이 손이 터지를 안 해요. 이제 우리 찬물에 이제 뭐 이거 빨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럼 찬물에 넣어도 아무 손이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10월 중순 딱 되면은 손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갈라진 데서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아주 손이 따가워요. 그게 진짜 10월 중순부터 그러는데, 12월 달, 1월 달 되면은 반창고
데일밴드, 뭐 와세린 같은 거 이게 없이는 못 살아요. 엄청 힘들어요. 또 그런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또 이제 오니까 지금부터 야 이거 걱정이 돼요. 참 빨리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돼가지고 말이지. 참 그런 좀 험한 일 같은 거 안 해도 좀 되면 좋겠는데 안 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고 내 원래 하는 게 공부니까 공부에만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배당금 받으면 지금 현재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아주 내가 험한 일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청경 하늘경도 영 공부하고 싶고 하늘궁 그 청경 하늘경을 지금 누가 지금 편집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제 보니까 그 누구였죠? 김효건님인가? 저 하늘궁에 그분이 그 작업을 하는지 안 그러면 고평기 실장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요. 또 이제 박인수 선생님, 그분이 쓴 책을 전부 다 알고 싶고 또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 손에 물을 막 담가야 돼요. 담그면은 겨울 되면은 엄청 힘듭니다. 이게 손이 막 갈라지니까 손에는 전부 다 반창고를 전부 다 붙여야 돼요. 그런 일을 몇 번 더 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저 안경점에 가니까 그 참 미안더라고. 왜 미안하냐 하면은 안경점에 내가 이제 그게 요 앞에 그 동대신동 입구에 있는 동대시장 입구에 그 안경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몇 번 가가지고 이제 총선 때도 가고 내가 국회의원 서구에서 출마를 했으니까 이제 명함 들고 내가 출마했습니다 하면서 말이지 이제 그 공약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 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안경 공영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안경점이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내가 미안찮아요. 사람이 실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이제 안경을 또 거기서 수리도 하기도 하고 오늘 또 수리도 했어요.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은 막 안경테가 늘어지고 가지고 이게 엉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수리도 하고 수리하는 게 미안해 가지고 또 안경 하나 더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또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 주위에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오래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경 공영제가 이제 반드시 실행이 되니까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변희재 씨를 좀 모른다 이러면은 사회 물정에 좀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의식 구조가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유연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제 일명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꼰대라 그런다고. 꼰대. 꼰대들 이제 고집불통. 방송으로 말하면은 채널 하나만 보는 거야. KBS나 MBC 하나만 딱 보고 나머지는 이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굳어진다고.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들은 이제 변희재를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작년이죠. 작년인가? 금년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대선 전이에요. 2022년 3월 9일
그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 우리 저게 내한테 고모님이 계신다고. 고모님이 4분 아니야 6분이에요. 총 6분 계시는데 첫째 고모는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분 5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 두 번째 고모님이 이제 그러더라고. 두 번째 고모님께서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그 당원이시고 또 국가혁명당 당원 모집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창당할 때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그 국가혁명당 창당하는데 여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 주십시오 하면은 안 적어 줍니다. 내가 직접 해봤잖아요. 안 적어 줘요. 내하고 그 직장에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는데 아예 내하고 이제 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 나가보면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맨 처음에, 내가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뭐,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이 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공직생활도 한 30년 하다 보면은 그 직원들 가운데 아주 친한 사람들도 있고,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고 싶고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영 뭐 만나면 좀 끓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좀 친한 사람 중에서라도 내가 좀 써달라 그러면 안 써주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회비 내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게 단 1,000원 내는 것도 아닌데 1,000원 낸다 그러면 더 안 써주지. 안 써줘요. 진짜 그때 많이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꼈지. 지금 잘 친한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이 정도는 써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름 적고 전화번호만 적으면 되고, 딴 거는 뭐 누구 말대로 계좌번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말이지. 계좌번호 불러주고 비밀번호 불러주고 주민번호 다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 이거는 좀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 하는 무슨 무슨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건지는 모르겠더라고. 난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 하는데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는요 꼭 뒤에는 못 적어줍니다. 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앞부분은 이제 불러줄 수 있어도 뒤에 이제 1은 남자고 2는 여자로 나가잖아요. 그래 1까지는 불러줄 수 있어도 뒷번호는 안 불러줘요. 그거는 범죄에 사용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다 적어달라 이거야. 다 적어주고 계좌번호 적어달라 그러고 비밀번호까지 적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 이런 데는 없거든. 그래 아무리 친해도 그런 거는 확실하게 그것이 뭔지 또렷하게 알면은 이제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지만은 뭐라 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밝혀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원래 거절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는 내가 거절했다고. 내가 좀 충분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그 이익을 보면은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하라 이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뭐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절대 잘 안 믿습니다. 귀를 막고 믿지 마라 말이야. 그런 거는 돈이 생긴다 가지고 좋을 게 없거든. 응?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고 바른 일인가를 먼저 본다고. 그래 안 하면 그 돈이 오히려 내를 죽이는 흉기가 되고 독약이 되니까. 그래 돈이 생겼다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것이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거부터 먼저 따져야 되지.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내가 좀 거절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뭐 계좌번호 불러주는 것은 힘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밀번호까지 불러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당원 등록할 때는 그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뭐 이런 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인가 그 정도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걸 좀 적어달라 그래도 안 적어주대요. 참 진짜 그때 내가 아주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주 친한 사람, 아래도 내가 얼핏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휴대폰을
딱 사용하는데 문자도 못 보내고 카톡도 못 보내더라고. 그 공무원 출신인데도 그렇더라고. 내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공무원 출신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건 싫어합니다. 카톡도 못 보내고 문자도 못 보내고 딱 전화 받고 거는 거 하고 받는 것만 딱 하는 사람이더라고. 공무원 출신인데 내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이제 좀 꽉 막힌 사람이지. 쉽게 말해 시대에 엄청 뒤떨어진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서 만나가지고 해운대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 내가 좀 적어달라 했더만은 내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다고. 그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엄청 잘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뭐 그 정도 같으면 나는 이 정도 같으면 당원하는데 회비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당을 하는데 창당의 취지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분은 대단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청렴결백하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한테 바로 처음부터 신인이시다 이런 말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됐었을 때에 이분은 신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그 총재님께서 그게 신인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자꾸 외웠다가도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총재님은 12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또 12가지의 권능이 있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권은자고 권은자, 또 원인자, 창조자, 초월자, 조하자, 교하자, 치하자, 전지자, 적는자, 이제 치유자, 축복자, 심판자 이렇게 12가지인데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말 안 했으면 또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싹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태라고 내가. 그럼 마찬가지 33가지 공약도 뭐 전부 처음부터 끝번까지 말이야. 정치혁명, 정당혁명, 그 다음에 뭐야 결혼혁명, 그 다음에 출산혁명, 그 다음에 노후혁명, 부채혁명, 그 다음에 이제 분배혁명인가 뭐 그렇지. 그것도 이제 세금혁명 뭐 그 신분혁명, 교육혁명 이래가지고 그 순번이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외웠다고. 잘 외웠는데 또 요즘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렸다고. 마지막에는 집세혁명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 또 뭐야 그 총재님의 12가지 권능 그것도 뭐 다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오늘도 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갑자기 얘기 안 나더라고. 그게 이제 나는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은 귀부터 외웠거든. 그 여의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눈, 여한통. 나는 귀부터 했다고. 여의통, 여한통.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머리 위에는 여한통, 여의통. 그 다음 다리는 여족통이니까. 이제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병통하고 이제 병하고 관계 있는 것이 자기 목숨, 자기 이제 수명. 그래서 여수통. 그리고 자기 이제 여명통. 이제 이렇게 6가지로 외웠다고. 여의통, 여한통, 여족통, 여병통, 그 다음에 이제 여수통, 여명통, 그리고 이제 여우통, 비 오는 거, 여우통, 그 다음에 여감통, 여영통, 여감통, 여환통, 그 다음에 여진통, 여심통, 요렇게 이제 12가지로 외웠지. 여우통하고 여우통은 이제 비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영감할 때 그거는 내하고 똑같더라고. 여영통, 여감통, 그 다음에 여환통, 그 다음에 별, 여진통, 여심통 요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얼핏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이제 영감, 병수, 환, 명심, 뭐 이렇게 하더라고. 명심.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뭐 족진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감 여영통부터 외워라 그러더라고. 영감 여영통 여감통 그다음에 여병통 여수통 여환통 이렇게 하라고. 여명통 여심통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간에 뭐 좀 그렇더라고. 요다 요다 안 하니까 그렇게 잊어버리고, 축복의 7가지 권능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외워놓으라 하니까 또 외워야 되겠더라고. 축복의 이제 제일 첫 번째 권능은 이제 소통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속이고, 그 다음에 대위고, 치유고, 그리고 이제 형통이고, 그 다음에 탕감이고, 이제 백궁천국이고, 이렇게 이제 7가지인데, 뭐 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외워야 되는데, 그 33가지 공약 다 외운 게 다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다시 뭐 조금만 생각하면 다시 다 외우겠는데, 다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합니다. 전에는 뭐 잘 외웠는데, 지금은 또 뭐, 아이고, 그 뭐 참 그렇네요. 다시 한번 보면은 또 이제 싹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한 몇 달 동안 안 잊어버리니까, 이제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12가지 능력도 그렇고, 축복의 7가지 이제 권능도 잊어버렸고, 다시 이제 또 생각을 하면 또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12가지 신인님만이 가지고 있는 12가지의 능력, 여의통, 여안통, 여족통, 여병통, 여수통, 그리고 여명통. 나는 그 이렇게 외우는데, 또 이제 총재님께서 영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러 가니까 또 그렇게도 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통, 여영통, 여감통, 여환통, 여진통, 여심통. 나는 이렇게 외우는데,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 모르겠네. 참네. 나는 막 그냥 노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날씨가 이제 지금은 보니까 좀 따가워요. 조금 추워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그건 그렇고, 그래. 어제 그 변희재 씨를 좀, 변희재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옹고집이고, 좀 쉽게 말해서 골통이라도 살 수 있다고. 딴 거는 안 받아들이니까 고집불통 이런 것도 있고, 꼴통이라고 말이에요. 고집불통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꼴통이고 고집불통이고 꼰대, 못 받아들이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하고 이제 이야기가 말이 나왔는데, 우리 고모님께서 이번 대선 전에 내가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한번 만났다고.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고모는 우연찮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버님 동생이니까. 또 우리는 또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고모님께서 이제 시집 가기 전에 다 같이 살았으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야. 한 이불 속에서 조금 떨어져가 있지만, 그래도 내 같이 아침 먹고 밥 먹고 이제 같이 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좀 반갑고 그러냐고.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돼서 고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 고모님께서 시집 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한 식구란 말이야, 한 식구. 얼마나 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느냐고. 내 어렸을 때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진짜 뭐 100일도 안 됐을 때, 한 돌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가기 전에 그 꼬마 시절 때에 전부 다 고모님께서 내를 키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고모님께서 다 그래요. 대가족 집에서는 다 그렇다고. 할머니, 어머니 밑에 고모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같이 살 때는 고모님들이 우리 저를 얻고 키우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은 내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고모님들이 이제 내를 돌봐주는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뭐 자다가도 고모님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할머니, 고모님. 그 뒤에는 우리 장인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은 우리 고모님은 이제 길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느냐고. 반가우면은 이제 우리 또 고모님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아까 이 말이 이제 또 이어지는데 그래 내 직장 생활하면서 내하고 또 친한 사람한테 그 좀 적어달라 그러니까 이 당명 좀 적어달라 그러니까 안 적어주더라고. 지금 그 베트남에 간 출장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하고도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고맙느냐면은 퇴근할 때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자기 집은 저 김해 어디라 합니까? 김해 그 소방서 뒤에 거기가 어디냐 합니까? 인제대 밑이에요. 인제대 밑에 삼안동인가 그렇다고. 거기 삼정동인가 그래요. 김해 고등학교 있는데 소방서 뒤에 인제대 밑에 거기고 우리 집은 저 김해라도 홈플러스 있는데 저기 연지공원 바로 그 앞에 거기거든. 근데 우리 직장은 어디냐 하면은 저 가락동 주민센터 있는 데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자기 집을 가려면은 바로 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저 부원역 앞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김해시청 쪽으로 가야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은 차가 가락동 주민센터에서 쭉 와가지고 부원역에서 우회전을 해야 자기 집을 가는데 좌회전을 한다고. 좌회전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한 2~30분간 늦어요. 늦는데도 우리 집을 꼭 그때 데려다 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고. 안 그래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이제 부원역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럼 거기 내가 이제 거기서 경전철 타면 이제 집에까지 바로 가니까 뭐 경전철 내리면 바로 우리 집이니까 역하고 바로 집하고 붙어 있으니까 엄청 가까워요. 그냥 역하고 집하고 거리가 불과 5m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역 바로 옆에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집까지 딱 데려다 주니까 내가 엄청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마우니까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는데 이분한테도 내가 이제 한번 그 이름만 적으면 된다 이랬다 해도 안 적어주더라고. 안 적어줘요.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창당 대회를 여러 번 잊어버렸는데 지금 뭐 영성센터 쪽으로도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국가혁명당을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을 할지 국민의힘당하고 합당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파워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차후로는 영성센터로 이제 영성센터 쪽으로 가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국가혁명당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에 거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원으로 해서 영성센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가혁명당의 뿌리지. 뿌리에서 줄기가 나온 게, 줄기 나온 것이 영성센터잖아. 물론 그 뿌리는 허경영 총재님이지만 총재님께서 맨 처음에 국가혁명당을 만들었고 국가혁명당 당원들이 이래 있다가 거기서 이제 또 필요해서 제2에 놓은 것이 영성센터잖아.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 국가혁명당을 만들었을 때 2019년도 그때 그 한 달 정도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할 때 1000명 정도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과거를 역사는 알아야 된다고. 그때 그 당원 그 모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그 모집할 때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창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사람이 뭐 10사람, 20사람 와가지고 창당대회 했다 그러면 누가 그 등록을 해주는가? 안 해주지. 그럴 때 이제 명부가 필요하다고. 이만큼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래 할 때 내가 이제 우리 고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고모님께서 많이 받아줬어요. 그때. 여기 이제 요 앞에 서부교회 있는데 서부교회 다닌 지가 한 40년 이상 다녔어요. 40년 이상 다녔다고. 약 한 50년 다 돼가겠네.
그러니까 한 교회에 50년 이상 다니니까 50년 정도 다니니까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이유 불문하고 적어라 이러니까 그 적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아 그럼 그만큼 믿을만 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고모님께서 집사님인데 우리 이제 큰 고모님은 권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둘째 고모님은 이제 집사님인데 이제 그만큼 친밀하니까 막 이유 불문하고 적어라. 혹시 적어주면 혁명당이라니까 혹시 붙잡혀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붙잡혀 가는 게 아니다. 이라고 적어달라 해서 적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참 고마운 분이죠. 내가 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 다 있다고. 그때 우리 고모님께서 적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명부에 올린 사람이 올렸다고. 그래서 이제 잘 알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만났는데 한 30분 됐네. 이야기는 길고 뭐 길어서 나도 1시간짜리 같은 거는 정인태 교수님 1시간짜리는 막 지워서 다 못 보는데 뭐 못 볼 사람 못 보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야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는 거 아이가 허경영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만 아이 봐라 텔레비를 틀었다면은 이번 대선 전이에요. 노상 이재명 하면은 윤석열인데 사람 인심이 그렇다. 민심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냐. 지금 모든 텔레비 방송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허경영이는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 아이 그래 내가 뭐라겠냐. 아이고 그런 걱정하지 마이소. 이미 대통령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랬다고. 이미 분명히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고. 2022년 3월 10일 아침 새벽에 당선 윤석열이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반드시 이치적으로 보면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되잖아. 그때 내가 이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이제 배우잖아. 그러니까 뭐냐. 허경영 총재는 반드시 대통령은 되시는데 이제 사회 현상을 봐야 된다. 이걸 내가 느꼈어요. 사회 현상. 그러니까 텔레비라 언론 방송에서 허경영 당선 이게 이제 당선 가능하다고 많은 그 패널들이 나와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텔레비 방송에서도 자꾸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이 사람들 입에서 또 국민 대다수가 허경영을 찍어야 되겠다. 찍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었을 때에 당선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비로소 알았다고. 좀 늦지만은 그때까지는 뭐라고 생겼냐면은 대한민국 5천만 명, 뭐 유권자 5천만 명은 막 먼지를 보니까 이런 아유 이 머릿속에 돌대가리들 말이야 속으로 그랬다고. 아유 대가리 속에 똥만 들어찬 놈들 말이야. 와 허경영을 못 알아보노. 80억 인류 전체를 그래 보는 거야. 나는 원래 내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못 알아보니까 이 돌대가리들 말이야. 대가리 똥만 찬 놈들, 밥만 먹고 똥만 사는 놈들 왜 이를 못 알아보느냐고. 너희들은 한순간에 허경영을 알아볼 날이 온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극적인 그런 이벤트가 팍 일어나가지고 알아보면은 다 지지하게 된다. 그 생각을 늘 했었지. 또 그 말이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한 방 팍 터질 거다 했는데 결국 한 방이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뭐라 생각했냐면은 이 세상은 말이에요. 5.16 혁명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극소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비근한 예로 이제 5.16 혁명 때 혁명을 해야만이 이제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 내가 보면은 이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전생부터 이제 그 전생이 박정희 대통령의 전생이 이등박문이라는 말이 있거든.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은 이등박문이고 안중근이는 이제 전생이 안중근이가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김재규라는 말도 있다고.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등박문이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 공영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을 크게 이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했는가 봐.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백궁에 저기 가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명부대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옥황상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가지고 총재님이지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나는 꼭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를 그래서 이제 1917년에 태어날 때 이미 정사생으로 태어날 때에 이제 박첨지 3대 홍두근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온갖 고통도 많이 겪었지. 죽을 고비도 많이 겪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과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딸도 낳고 딸이 박영옥인가 그렇지. 박영옥이고 자기 그 사위가 한병기고 그랬는데 뭐 먹고 살만한 거는 다 줬어. 강원도 그 설악산인가 그래서 뭐 케이블카인가 뭐 그게 운영권 그걸 하나 받았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만한 그것을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진정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느꼈던 사람은 유경수 여사고 첫 번째 부인한 김호남 여사하고는 그렇게 그런 것을 못 느꼈던 거 봐. 그냥 부모님께서 강제로 시켜주니까 그냥 반강제로 결혼한 거고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형님이 이제 박상희를 지극히 따랐고 박상희 자기 형님하고 그 자기 친구 지간에 있는 사람이 황태성인가 이 사람이 북에 갔다가 다시 이제 5.16 혁명 때 보니까 자기 황태성이가 볼 때는 자기 친구 박상희의 동생이니까 또 박정희가 어렸을 때 황태성이를 엄청 존경했거든. 존경했다기보다는 형님의 친구니까 자기가 엄청 존경하던 사람이 박상희 형인데 형의 친구니까 황태성이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김일성이가 이제 돈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김종필이가 만나지도 안 하고 사형을 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목이 많이 마르네. 하여튼 그 전에 이제 6.25 사변 나기 전에 이제 엄청 고통을 겪었지.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상 그때 이제 자기가 장교 대위급 위관급 포섭하는 그 공산당으로 포섭하는 책임자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형 중에서도 사형이지. 그런데 워낙 재주가 뛰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운 사람이니까 왜 아깝느냐 합니까? 그렇게 만주군관학교라든지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엘리트단 말이야. 엘리트 중에서도 진짜 엘리트니까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 백선엽 장군하고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살려놔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렸다고. 그리고 대신에 또 자기가 조직을 불었고 부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생사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다고. 그럴 따위에 또 자기가 이제 이화여대생하고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동거를 하다가 그 여대생이 이제 그렇게 막 구속받고 이러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지. 도망을 갔다가 저런 남자하고 뭐 살아봐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통령 될 줄 몰랐지. 대통령 해도 요즘처럼 말이지 뭐 몇 달 하다가 물러나갈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한 거지. 한 20년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으니까 도망갔고 도망가다가 자기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께서 백여사님인데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지. 어머님 돌아가지 사랑하는 여자 도망가 버렸지. 자기는 이제 군대 생활에서 잘렸지.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런데다가 모진 고문도 받았고 죽다 살아났고 그런 어마무시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이제 심하게 겪을수록 이제 잘 되는 거야.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이게 잘 된다고. 깜빵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나? 영웅 중에서 백범 김구도 깜빵 생활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깜빵 생활 오래 했어요. 내 이야기하지만 한 7년 정도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짧았지만은 했고 예수도 깜빵 생활하다가 그냥 짧았지 한 3, 4일 있다가 적결처형당했고 소크라테스도 깜빵 생활하다가 거기서 독배 맞고 죽였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깜빵 가라는 게 아니지. 아닌데 깜빵 갔다 해서 다 그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박정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혁명을 하려고 했었다가 억울하게 이제 이렇게 총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것을, 그런 전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을 좋아했고 한번 뭐 불타오르는 지글지글 끓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청렴결백했고 똑똑했고 엘리트고 문장가고 청렴결백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운이 다 하니까 백이야 삼대락이라고 운이 다 되니까 이제 운이 다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건국은 했지만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은 딴 사람이 해야 되니까 운이 다 되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그 6.4.8기생 김종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몇 사람이 지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만주군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았던 그 인맥들 이런 사람들이 도왔고, 한 도한 사람이 한 100명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100명이 이제 아주 핵심 멤버는 한 10사람도 안 됐고, 한 10사람도 안 됐지. 그리고 그 밑에 좀 다른 사람이 한 100여 명,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군인들이 한 3,0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뭐 소수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뭐 소수의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바꾸는 거라고. 나머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00명, 3천만 명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끌려오는 거라고. KBS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번 딱 때려주면은, 그리고 전두환 대위가 말이지 노력해가지고 그 육군 사관 생도들이 시가 행진을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전두환 대위가 그 당시에 육사 뭐 동창회 회장인가 그래가지고 발이 넓었다고. 그래가지고 육사만 있는 게 아니야. 공사 회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류를 했다 그러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구 말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그런 시가 행진을 했었다더라고. 그러니까 육사 생도들의 이제 시가 행진, 회사 생도들의 시가 행진 이런 것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끌려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은 이 우주의 핵이니까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나는 그걸 생각했었지. 2020년 3월 9일 이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끌려오는 대가리 속에 뭐 정치평론가들이고 뭐고 간에 이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대가리 똥만 찬 놈들이니까, 뭐 밥 처먹고 똥만 사는 놈들이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지막 한 방이 있을 줄 알았다고. 그게 뭐냐 하니까 TV 토론이니까 TV 토론에 이제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말씀만 하기만 하면은 그냥 세상이 뒤비진다고 굳게 믿었는데 결국 TV 토론에 못 나왔다고. 그러니까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을 5번 다 당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우리 고모님께서 이제 이불 안에 만세 부르는가 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길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뭐 돈벼락이 떨어지니까 돈 받을 준비나 하고 계시소.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는 되지 못했는데 그 뒤로부터 사회 현상에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라고.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거를 내가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총재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뭐 많이 하셨는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인님의 이제 12가지 명칭이 있고, 또 12가지 명칭이자 12가지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권능자고, 창조자고, 원인자고, 초월자고, 교화자자, 교화권이 있고, 조화자자, 조화권이 있고, 치화자이기도 하고 치화권이 있고, 전지자도 되고 전지권도 있고, 전능자도 되고 전능권도 있고, 전지자, 전능자, 그리고 이제 치유자, 축복자, 마지막으로 심판자이자 심판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12가지. 그래서 그번에 사회현상을 그대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입장으로 보면은 어제 내가 어제가 26일 금요일인데 낮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바쁘다 보니까 딴 걸 신경을 못 썼어요. 못 쓰고 5시에 이제 마치고 딱 5시에 샤워하면서 내가 이제 테레비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니까 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그 JTBC 5시에 정치부 회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당일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압축해서 이제 보내주는 게 재미가 있어서 그걸 좀 보는데 딱 보니까 이준석이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됐더라고. 부분 인용이지만은 사실상 인용이 됐더라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 이게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래, 뭐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기각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인용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 유튜브를 딱 보니까 막 이거 뭐 정치 평론가들한테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난리가 났다고. 와, 보니까 막 그러니까 물론 제일 첫 번째 베니저 씨도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바로 막 미디어 워치 나와가지고 막 6시부터 한 5시부터 그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고. 야,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잘 하고 스픽스라고 있어. 스픽스 거기에서 막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논평을 또 하더라고. 막 해가지고 막 노영희 변호사 불러가지고 또 막 대담도 하고 또 박지원 옛날 국정원장이 또 나와서 또 이제 뭐라 하고 막 각 방송에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이야, 이거 막 대한민국 막 떠들썩하고 막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걸 쭉 지켜보고 너무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막 각종 방송에서 각종 유튜브에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이는 완전 100만 대군을 얻은 거와 같이 이제 신바람이 나는 거야. 자기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또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성상남 문제를 가지고 구속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여하튼 그 가처분 신청이 이제 그 받아들이지 가지고 주호영이가 이제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제 이것을 해임됐다고 이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다고. 완전 콩가루야. 콩가루 위에 콩가루라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봉규하고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우측인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 재판장을 두고 막 엄청 이런 판사가 있나 이런 식으로 재판장을 성토를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래 보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총재님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총재님께서 내가 이제 뭐 축복의 7가지 권능, 대위, 이제 소통, 그럼 대소, 대위, 치유, 그럼 형통, 탕감, 백궁천국,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신인님의 이제 12가지 능력, 여의통, 나는 아직까지 이래 외운다고, 여의통, 기부터 이야기해. 여의통, 그 다음에 여안통, 그 다음에 여족통, 그 다음에 여병통, 여수통, 여명통, 여우통, 여영통, 여감통, 여환통, 여진통, 여심통,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외운대요. 12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 했다고. 나는 그것을 안 놓치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총선하고 대선하면서 빚을 낸 사람들은 빛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러니까 긴 이야기는 못한단 말이야, 그것이. 내 총재님 하는 말씀은 각 방송사에서 다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 뭐 정보기관에서도 그거 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지 나쁜 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방송을 쭉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 그 윤석열 퇴진운동을 해요. 퇴진운동을 하고 2.4km를 걸어가면서 시가행진을 하더라고. 시가행진하기 전에 정대택 씨라고 있다고. 그래서 정대택 씨가 누군지, 또는 강신우 변호사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리고 변희재 씨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알아도 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무슨 사람인지 잘 모른다. 다시 말하면은 정대택 씨, 강신우 변호사, 그리고 변희재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데 좀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골통이다, 꼰대다, 좀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머리가 좀 유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정대택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김건희,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제일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대택 씨예요. 김건희 여사로 봐서는 천적과 같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대택 씨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거든. 서울의 소리가 커요. 이거 빠빠빠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것이 국민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 자기로 봐서는 감추고 싶은 거야. 전부 다 자기의 과거 잘못된 걸 전부 다 감추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정대택 씨가 드러낸다고. 19년째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대택 씨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현재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자기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백과사전이라 보면 돼요. 모르는 게 없다고 보면 된다고.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씨가 만났는지, 만나게 된 사유가 뭔지, 만나고 어떤 일을 하다가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게 될 사유가 뭐 때문에 결혼을 했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 왜 징계를 받았는지, 왜 대구로 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퍼뜨린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을 그냥 유언비어식이 아니고 그냥 소상하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거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게 그냥 유언비어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일 이 세상에 없어지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대택 씨예요. 그래, 정대택 씨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왜 태어났느냐?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게 7시간 녹음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기서 정대택 씨가 뭐를 먹고 사는지 그걸 좀 조사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정대택 씨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양재택 씨하고의 관계, 양재택 씨하고 그 동거를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양재택 씨는 그 윤석열보다 한창 기수가 높아요. 그래 살다가 자기 파워로서는 이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들이 볼 때 눈치가 빠르잖아. 아, 이 사람 잡아서는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갈아탄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정대택 씨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 이 동영상 보고 내를 고발할라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집회에서 그런 소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었다고. 정대택 씨가 그 찬조 연설 나왔을 때 찬조 연설을 많이 했거든. 그렇게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변희재 씨가 하고 이제 변희재 씨가 어제 미디어 워치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자꾸 들어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니까 그 사람은 그 이재명이는 이번 선거 때 될 수는 없고 돼서는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우파에서는 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도저히 돼서는 안 된다. 이 인간을 아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안 되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하고 서로 합쳐라. 힘을 합쳐가지고 유승민이가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했어야 되지. 윤석열은 안 된다. 그렇게 자기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결국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니까 하루바삐 이제 지금 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분강요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전라도 민심을 들어보니까 전라도에서는 호남 지방에서는 윤석열이가 언제 이제 이 대통령에서 내려올 건가 이걸 서로 말을 하는 게 민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영남 지방에서는 나 윤석열이 안 찍었다 이번에 이제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콩가루 중에서도 이런 콩가루가 없다. 이거는 YTN 라디오에서 나올 때 그 이미 주제예요. 주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어떤 사람한테 왔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잘 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뭐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래 말이요. 지금 뭐 국민의힘당의 콩가루 아닙니까? 콩가루인데 결국 가서는 이거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잘 대통령 되는데 이제 현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 탄핵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탄핵을 하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100% 찬성을 하더라도 25명이 더 필요하다고. 25명이 국민의힘당에서 끌어 당겨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내각제를 선호하니까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들하고 그것도 이낙연이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니까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치면은 절대 그 탄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탄핵보다 더 빠른 것이 하야시키는 거야. 그런 거는 뭐냐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것이 하늘이야. 하늘은 뭐냐? 민심은 천심이라고. 국민이 있다고. 국민이 하늘 아니냐고. 국민의 그 마음이 더 무섭단 말이야. 여기. 그걸 모르는가 봐. 자기 대통령은 머섬이란 말이야. 머섬. 주인은 국민 아니요.
안 그래? 주인이 딱 볼 때 머슴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참 일을 하고 밤늦게 해가 졌는데도 막 후라시 비쳐가면서 일을 하고 이래야 야, 저 머슴 잘한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딴 사람 모를 때 이렇게 돈이라도 한 푼 더 준다든지 참 머슴을 고맙게 생각하고 너 잘해라 뭐 너 어떻게 해야 참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머슴이 말이지 해가 떴는데도 자고 있고 말이지 일하는 시간에도 농띠를 치고 술이나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면은 주인이 볼 때 자 잘라라 안 하겠어요. 내가 보내라 그러지. 마찬가지야.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삐리하게 말이야 술이나 처마시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때 거짓말하고 자기가 줏대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누라 밑에서 꽉 잡혀가지고 마누라가 시킨 대로 해버리니까 이건 무슨 놈이 이런 놈이 있노? 이거 바꿔라 이거. 마누라라도 뭐 똑바로는 모르지만 법사라도 무슨 진짜 스승 같으면은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보니까 무슨 이건 완전히 이거는 짜가 중에서도 짜가단 말이야. 사적인 면에 뛰어나다 이 말이야. 간사하고 사악한 그런 서성을 뒀는데 그런 사람 밑에서 굽신거리고 굽신거리는 사람 밑에 이제 대통령이 또 굽신거리면은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서울의 소리 보니까 뭐 대구의 소리라는 그런 또 방송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직 보지는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이미 퇴진운동을 하고 있고 저 변희재 씨도 퇴진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용민 씨하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10월달 이제 9월 추석 전에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실제 한다고 8월달에도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가 안 됐지만은 이번 추석 전에 이것을 밝혀내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장시호의 태블릿이 원래는 장시호 것이 아니고 김한수 거라. 김한수 건데 하여튼 최서원 거라고 했는데 이거 최서원 게 아니고 청와대 김한수 거라고. 김한수인데 김한수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어. 뭐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하여튼 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변희재 씨가 한다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너무 기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뭐 단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널리 보급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알아보게끔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변희재 씨하고 김용민 씨하고 또 서울의 소리하고 따로따로 해요 집회를. 그런데 10월 달에는 하력을 집중해 가지고 싹 다 뭉친다 그러더라고. 아마 9월 달에는 부산에서도 아직 집회를 아직 안 했는데 부산에서도 할 거라 그러더라고. 아마 오면은 나도 거기에서 뭐 참여는 못하지만은 그 옆에 이제 구경은 내가 하러 갈 거예요. 나는 그 서울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틀리잖아. 우리는 허경영 총재 이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구경은 할 수 있지 옆에. 피켓 들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은 구경은 할 수 있다고. 근데 부산에서도 이제 추석 지나고 9월 말쯤 일을 할 거고 대전은 9월 3일 날 토요일 날 대전역 앞에서 이제 하고 오늘 대구에서 서울의 소리를 했고 지금 이게 이제 번져나가는 거라. 오늘 보니까 정인태 씨도 하는 말이 금리가 인상돼 가지고 이제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시키게 되면은 이제 하야를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는데 탄핵은 안 돼. 탄핵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협조를 다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야가 빠르다고. 그렇게 해서 윤창중 씨는 원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4개월 이야기했어요. 4개월 못 간다 그랬거든. 4개월이면 9월 10일 있잖아.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6, 7, 8, 9잖아. 그런데 그걸 최근에 이제 그거는 없었던 걸로 하라 그랬는데 원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그러니까 손을
손을 보고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아, 원래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 그만큼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선거 전에 분명히 한 동영상이 있잖아. 그런데 너무 요즘엔 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야. 하신 거는 사실이잖아.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 된다 이 말은 하지 마 해서는 안 되지만은 처음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강조했다고.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잠잠하게 있을 따름인데 그렇다고. 근데 윤창중 씨도 자기가 취임할 때 대통령 이리 되다가는 오래 못 간다, 한 6개월 정도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취임하고 6개월이면은 11월 말이라고. 윤창중 씨도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이도 까고 뭐 모든 사람을 내리까는데 오직 그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까는 거야. 내하고 비슷해. 나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뭐 허경영 총재는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밥 처먹고 똥만 사는 대가리 똥만 찬 놈들이라 이렇게 이런 말 또 들어가면 내는 뭘 할라. 아주 개무시하지. 그냥 자기가 뭐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라 그래서 한다고. 그런 사람들 내 앞에 오면은 명함도 못 꼬집어내요. 서울대 법대생을 가르친 그 교수들 한 100만 명, 1000만 명, 1억만 명도 데려와도 발톱에 먼지도 안 본다고. 발톱에 있는 먼지에 먼지로도 안 본다고. 그런 대학 교수들을 그래 보는 사람이라고. 아주 개무시하지.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과 내와 한 몸이라고. 나와 한 몸이야. 나의 일부분이라고. 나와 하나단 말이야. 그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는 금년 원래 12월 달 금년 안에 못 넘길 거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선두주자리에 서고 있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태블릿 PC에 대한 그 책도 다시 좀 해야 되기, 다시 이제 압축본을 써야 되고 또 집회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연장해서 이제 12월 달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게 멀리 가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10월 말 딱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대로 위전돼가지고 니 거짓말했노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번 그 총선 때 말이지 한 사람 안 됐대가지고 허경영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번 대선 때 말이지 허경영 총장 당선 안 됐대가지고 이거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느냐고. 큰 틀로 보라고. 큰 틀로. 큰 틀로 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초안지 때 보면 말이야 항우하고 조평하고 항고자하고 싸울 때 100점 100패를 했다고.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항우한테 초평왕한테 한고조가 100점 100패를 할 때 다 도망치 버리잖아. 저 사람 무슨 놈이 왕이 되느냐고. 그러나 큰 틀로 보면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럼 마지막 한 판에 한신이가 나타나가지고 우민이지. 항우의 부인 우민이 자기가 죽고 자기도 자살해가 죽고 그러면서 천하는 항고조한테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넘어온다고. 그렇듯이 한순간에 넘어온다는 말을 지금 계속한다고.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는 내년 한 6월달까지로 보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얼마 가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얼마 가지 않는다고. 얼마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이가 78% 서울 경기 이렇게 오늘 투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78% 얻어서 당대표가 됐다고 지금. 그리고 내일 이제 대의원 대의에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하거나 말아 뻔하다고 하고, 지금 5명의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청래가 1등이고 2등이 고민정이고 그 다음에 박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영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장경태인가 이래 있어요. 이 5사람이 되는 모이더라고요. 근데 장경태하고 박찬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서영교 씨는 자주 나오니까 알고, 그 다음에 고민정 씨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고, 대변인 했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씨도 워낙 이 사람은 삼선 의원이고 저명한 분이니까 내가 잘 알죠. 그 5사람이 되면은 아마 좀 민주당에서는 탄탄한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으로 봐서는 아이고 이제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겠다 싶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저기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럼 뭐 정권을 가져가십시오. 이재명 만세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기서도 하고제비들이 있거든. 안철수라든지 또 홍준표, 유승민이 뭐 또 뭐 최재형이 뭐 또 뭐 안상수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죠. 하태경이도 놀지도 모르지. 그런데 대세로 보면 이제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홍준표가 유력하다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는 계속 하니까 이랬다 보면 이재명이가 이 월등히 이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 되면은 작년에 이제 그 뭐야 뭐 작년에도 여론조사하니까 그래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을 데려와봐라 이제 이래 돼가지고 윤석열은 원래 그 우파가 아니라고 보수가 아니라고 원래는 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좌파라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이게 국민힘으로 왔을 따름이지 실제는 좌파라고. 이제 하야하게 되면 이제 비상체제로 들어간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도 이제 비상체제잖아. 비상체제인데 그 비상체제마저 이제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잘못됐다 그랬으니까 좀 복잡미묘하게 들어가는데 여하튼 뭐 민주당도 현재까지는 우상호가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하야를 하게 되면 비상체제로 들어가겠죠. 한덕수가 이제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비상체제로 가서 이제 차기 대통령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국민의 힘이 저렇게 찌그러지고 짜그러지고 하는 것은 결국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후보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준이단 말이야. 내가 볼 때에. 그래서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왜냐니까 대가리 똥만 차 있으니까 밥 처먹고 똥만 사는 놈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말 그걸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럴 때에 그냥 그 박찬종 씨 이런 분이 얼마 전에 하늘궁 찾아왔거든. 그래서 내가 박찬종 씨가 하늘궁에 찾아왔을 때 아 이거는 이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됐다. 내가 그 말 했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정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순간이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박찬종 씨가 이제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원로 중에서도 원로라고. 저기 이재호라든지 저 조갑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저 뭐야 허화평이보다는 나이가 적지. 허화평이보다는 나이가 적지만은 그 허화평 씨도 이때 이제 허화평 씨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같이 잘한단 말이에요. 같은 또 허시고 또 허화평 씨가 옛날에 한 말이 있거든. 자기가 촉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있고 격동기에 80년대를 그 처음에 헤쳐나간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니까 이분이 정치 감각이 있는데 당신 말이야 아직 허화평 씨는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모르거든. 박찬종 씨도 그렇고 우리야 내 15살 때부터 종교계 통해만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내 목숨 바쳐서 한 사람이니까 신인님으로 알잖아요. 그럼 나는 우유 같은 거 테스트 안 해요. 우유 테스트 안 해도 알아보니까. 그렇지만은 허화평 씨나 저기 박찬종 씨나 또 장기표 씨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인간으로 본다고. 인간으로 보더라도 이분이 대통령 되겠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당에 올 때 아마 허화평 씨나 저기 박찬종 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옆에서 이분 대단하다 봉사왕이다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입당을 시켜가지고 한번 TV 대선 후보자 토론회 한번 나오게끔 해라. 자기 신청만 하면 되니까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주면은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때 이제 모든 때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때가 이제 무르익었다 이 말이야. 무르익었다고. 내가 하루도 말했지만 하은주 주나라가 망할 때에 망할 때에 이제 문왕이 들어서고 무왕이 들어서서 이제 천하를 또 통일을 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강태공이라고.
그런데 그때에 이제 포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운왕의 아들을 이제 죽여가지고 그 자식의 이제 사람 시체를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준다고. 근데 그걸 또 먹었다고. 얼굴색도 안 변하면서 그 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찡그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먹었다고. 그만큼 때가 안 되면은 그때까지 참는다고. 자기 아들의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도저히 못 참는다. 그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무능한 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구 집회가 지금 일어났잖아. 지금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도 했고 서울역 앞에서도 했고 지금 대구에서도 하고 좀 있으면 대전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크게 한단 말이야. 하면 이제 이 바람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보다 더 못한가?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니까 국민의힘당에 이제 들어가야만이 되니까 총장님께서 6월 달에 서울대학교 호암홀에 가가지고 그 박사학위 수여식에 초대받아서 강연을 했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때 질문을 받을 때에 2024년 같으면 지금 얼마 남았거든. 1년 9, 10, 11, 12 1년 8개월 남았다고. 1년 8개월 같으면 다 된 거라고. 그리고 1년 8개월 뒤에 이제 22대 총선에 나오느냐 그렇게 할 때 총선에 국가혁명당원들이 나가면 한 10명 정도는 당선되겠지만은 그러면 3지대로서는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1당 아니면 2당의 후보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야. 거기. 그러면 이번에 볼 때는 국민의힘당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안 그래? 경상도 사람이고 오늘 저기 누구냐 김효건 님이 이제 이렇게 어제 아래 이제 그 하늘군 부산의 하늘군 그 방문해 가지고 강다교 단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오늘 저기 허성정 도당위원장님하고 저기 정희섭 차장님하고 또 우리 영성센터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허성중 도당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본자 스튜디오에 오신 그 분하고 대화를 할 때에 경남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 독재를 막은 민주화에 독재를 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경제화를 이룬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는 이제 김주열 군이 이제 마산 상고 다닐 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경제화를 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 당하기 전에는 부마 항쟁이 일어나서 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그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제 민주화를 한 것이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경남 출신이니까 여기서는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곳이다. 이제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더라고. 경제와 민주화 통일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하튼 그 총재님께서는 경남 출신이단 말이에요. 태어나시기는 서울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지수에서 경남 진주에서 쭉 이렇게 지리산 전기를 받고 14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당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가가지고 한 10번 이상 이렇게 각종 간훈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불려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이제 TV 토론을
진짜 그 홍준표는 허황하다 그랬었는데 홍준표하고 유승민이하고 최재형이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쟁쟁한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TV 토론, 내가 뭐 쟁쟁하다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보면 1무분의 1도 안 된다고. 억조경, 해자랑, 구간, 정제급, 항아라, 불무하면 1무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까무라 친다고. 아래내가 말이야 저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 투표에 2사람 선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허경영을 찍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투표지는 2군데 못 찍잖아. 딱 한 사람만 찍잖아요. 14사람, 이번에 14사람 나왔나? 14사람 가운데에 20대 대한민국 선거 때 말이에요. 2020년 3구 대선 때에 후보가 14사람 가운데 하나만 찍어야 되지 2사람을 못 찍으니까 2사람 찍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언론에서 방송에서 전부 다 이재명 하면 윤석열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도저히 이재명 할까 윤석열 할까 몇 번 망설이다가 자기는 결국 이재명을 찍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2번 찍을 것 같으면은 허경영을 찍었다 그러더라고. 찍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사람 민심이 지금 이래 돼 있다고. 허경영이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안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발효가 충분히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안타깝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총재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 그렇듯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추석 때 말이지 김해에서는 1인당 다 10만 원 주는데 또 안 주는 데도 있거든. 이제 부산은 없는가 봐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뭐 7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뭐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좀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잖아. 그런데 지금 뭐 안 주니까 부산역에 서구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벌써 이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준다 이런 것도 별 인자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TV 토론할 때 국민들이 이제 TV 진다고. 그래서 새 역사가 창조돼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변희재를 유심해서 봐야 된다고. 변희재 씨가 그런데 제일 앞 선두주자니까. 그런데 변희재를 내가 좀 소개를 하면은 왜 이런 사람을 소개했느냐? 뭐라 하더라고. 내가 구체적인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누구 말대로 꼰대 고집불통 이게 누구 말대로 옛날로 말하면 영감탱이.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해가지고 이 대세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불 안에 만사만 부르면 안 된다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된다고. 볼 때 그게 제일 선두주자가 변희재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송국,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것은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국.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 포스트 미국에서 제일 CNN인가 하여튼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방송국 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허경영 총재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충분하다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관찰하고 여러 사람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허경영 총재님의 신인님 말씀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이 기본으로 하지만은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사람이 대한민국 말만 알면은 뭐 좋지. 하지만은 일본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베트남어도 알고 태국말도 알고 영어도 알고 러시아 말도 알면은 그 많은 사람하고 더 소통이 빠르잖아. 안 그래? 그런 말을 해본다고. 그래 알아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자꾸 변희재 그걸 올리느냐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하고 충돌하기 싫어서 이제 그 방에는 잘 안 올려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이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들이 머리가 굳어질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라고. 유연하게 해야 되거든. 총재님께서는 말을 하고 싶지만은 못하는 게 있다고. 못하잖아. 여러 가지 공인이시고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겨우 말씀해봐야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만 하는 거라고. 그 하나를 보고 만 가지를 알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하여튼 여하튼 간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이제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